유피디 양하나가 간다.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은 이 풍수에 예민한 민족이죠.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인테리어를 상당히 바꾸시고 그건 역시도 풍수와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분을 모셨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박성준 역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구청 와보셨는데 구청 스튜디오는 처음이거든요. 여기도 풍수 한번 봐주시면 일단 뭐 컬러감이 채도가 높고 이렇게 빨강이나 어떤 청색 계열이 있으니까 좀 활기찬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컬러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공간에. 그 챕터 1으로 풍수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풍수를 하면은 배산임수, 뭐 그렇죠. 좌청룡, 우백호 네. 뭐 그런 것들을 따졌지 않습니까? 네, 풍수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배산임수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환포하는 자리가 안정적이고 발복하는 자리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현대 풍수에서는 물과 산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도로와 주변 건물과의 관계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파트는 이제 동이나 어떤 라인의 풍수를 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고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도로도 풍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각 창을 통해서 밖을 보는 거예요. 그 집의 입지가 중요한데 입지는 지도나 주변을 돌아보는 것만으로 알아보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각 방이나 발코니를 통해서 보이는 전경들을 본 다음에 이제 체크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굉장히 모서리가 뾰족한 건물이 있다거나 또는 도로가 우리 집을 향해서 달려오는 모양새는 조금 흉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열린 곳이 바로 마주 대하는 것, 그런 것은 좀 흉하다고 볼 수 있고. check. I'm the Korean. 구조 보면 안방이 있고 네. 거실도 있고 아이방도 있고 주방도 있고 하잖아요. 뭐 네. 이곳에서 포인트 될 만한 좋은 뭐 풍수 팁? 어떤 특정 자리에 특정한 소품을 놓으면 부자가 된다거나 명예운이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인 하우스를 넘어서는 따뜻한 공간인 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따뜻함이 묻어 있고 편안할 수 있는 공간 가운데 밸런스가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얘기할 때 소파는 현관에서 들어갔을 때 거실을 보면 이제 대각선의 모서리가 생기는데 그 대각선 모서리는 이제 좋은 기운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는 자리 쪽으로 이제 배치하는 것이 좋고요. 사실 소품 중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현관의 거울 정도, 둥근 거울 정도가 좀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는 침엽수나 선인장이 아닌 잎이 넓은 관엽식물 정도 이렇게 두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실을 봤으니까 우리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안방? 안방을 들어가야 돼요. 침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침실은 오롯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침대가 주인이 될 수 있게끔 배치하는 것이 좋고요. 침대가 주인이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게 쓸데없는 잡동사니나 가구나 소품들을 놓는 것이 아니라 딱 들어갔을 때 쉬는 것과 자는 것에 몰입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침대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침실의 문을 열었을 때 대각선 안쪽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고 그쪽에서 머리맡을 동쪽이나 남쪽으로 두는 것이 좋고요. 해가 지는 자리인 서쪽은 에너지가 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I'm the Korean. 자녀 방은 이제 공부를 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왕세자도 동궁마마라고 해서 동쪽에다가 궁을 뒀거든요. 동쪽이라는 것은 봄 또는 이제 의욕, 성장, 학습의 기운이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방이 아이에게 조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다만 아이가 예술적인 일을 한다거나 창의적인 활동, 음악이나 미술 뭐 이런 쪽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남쪽의 방도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남서쪽의 방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아요. 남서쪽은 이제 해가 따뜻한 쪽이라고 생각. 남서쪽은 이제 오후가 되면 해가 강렬하게 들어오는 쪽이거든요. 남서쪽이. 네, 뛰쳐나가고 싶은 방이죠. 공부에 몰입이 안 되고 그렇구나. 나가고 싶고. 주방은 이제 조리를 하게 되는 싱크대가 있는 공간이 있고 그쪽은 이제 뭐 주광색, 흰색이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일하게 뭐 식탁 등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란 계열도 약간 좀 편안함을 줄 수 있고
침실도 약간 노란 계열도 휴식을 하기에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밝아야 되는 공간은 현관이에요. 현관. 네, 현관은 얼굴에서 본다면 관상학적으로 눈썹과 눈썹 사이인 명궁이라고 얘기할 만큼 좋은 기운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밝고 깨끗하고 잡동사니가 없게끔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사 갈 때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네. 액자를 어디다 걸어야 되는가. 네. 그림이나 액자도 사실 집안의 환경을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소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소파에 앉았을 때 보이는 자리 정도에 가족 사진 1개 정도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이 잡다하게 걸어 놓는 것은 기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네, 요즘 액자를 굳이 안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놓는 네. 경우 많죠. 그 벽의 사이즈와 잘 조화만 된다면 그것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버리고 비우는 거거든요.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고 남은 물건의 정리정돈을 잘하면서 채광과 환기,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 그래서 많이 버리고 비우는 작업들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heck, check. I'm the Korean. 챕터 2 들어가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사진 보고 제가 사실 풍수 컨설팅은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사진에 보이는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례를 주신 집입니다. 요 방이거든요. 요 방이 침실 1번입니다. 아이방. 문을 열면은 지금 이 안쪽에 지금 머리맡이 있는 거죠. 침대의 머리맡이. 그렇죠. 네. 그 방향은 지금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동쪽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놓으신 건 괜찮고 아이의 책상 같은 경우에는 등지구만 안 있으면 돼요. 책상은. 공부방이에요. 눈에 띄는 것은 천장까지 거의 올라가 있는 책장이 약간 중압감이 느껴지고 답답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높게 해서 이 공간을 좀 많이 죽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낮은 책장으로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한 공간이죠. 안방이거든요. 지금 문을 열자마자 머리맡이 바로 보이는 구조에 배치기 때문에 좀 좋지 않고요. 사진으로만 보기에는 붙박이장이 오히려 이 침실의 주인 같아요. 침대는 너무 협소하고 작고 약간 옹졸하게 보이고 오히려 거대한 그 붙박이장에 의해서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조금 더 주인을 좀 바꾸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Check, check. I'm the Korean. 첫 번째 사례자분의 마지막입니다. 거실입니다. 네, 관엽식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딱 봤을 때 거실의 느낌이 일단 조금 어수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엽식물도 두서없이 놓여 있다 보니 약간 방치된 느낌이 들고요. 너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뭔가 많은 것들이 밖으로 나와 있고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많은 관엽식물들이 공간에 산만함을 줬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초록한 것도 좋고 관엽식물도 좋으나 너무 많으면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혼부부가 이제 들어갈 집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저렇게 그 짙은 컬러를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 필름지나 어떤 그 도색 작업을 통해서 좀 밝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싱크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풍수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간적으로 봤을 때 문짝만 바꾸는 작업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페인트 도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필름지로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밝은데요, 이 집은? 네. 소파의 위치가 굉장히 익숙하진 않네요. 네, 난데없죠. 난데없죠. 소파가 좀 안정감이 없죠. 안정감이 없는 위치인 것 같고 저기에서 계셨을 때 부엌적이 보일 텐데 좀 편안하게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에어컨이 있는 쪽으로 해서 소파를 좀 붙이시는 게 만약에 왼쪽이 현관이라면 이렇게 들어오는 여기가 거라면 현관 쪽이 그렇다면 저쪽으로 붙이시고 저쪽 책장은 책을 좀 정리하신 다음에 한쪽 벽에만 두시고 책장 위에 올라가 있는 뭐 소품 같은 것들은 좀 정리해서 내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Check, check. I'm the Korean.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챕터를 2가지로 해서 이제
풍수에 대한 기본과 이제 사례도 보면서 했는데 풍수는 미니멀 라이프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물론 개인적인 견해이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라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 오늘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네. 이렇게 저희랑 같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풍수를 이제 동네 풍수를 단편적으로 딱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간을 자신에게 잘 맞게 행복하게 꾸미는 것이 이제 풍수의 시작이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이것으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여담인데요. 2편도 가능할까요? 이 편이요? 2편은 관상.